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또한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3장과 제4장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면 수업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보면서 수업할 날을 기약하면서 더욱더 화이팅하면서 임하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3장 아동복지의 발달에 대해서 역사상 발달 과정이죠. 국내 아동복지 발달 과정의 특징과 또 국외의 아동복지 발달의 과정을 볼 거고, 또 외국 여러 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3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동보호사업의 법률로 제도화된 것은 1961년도 제정한 아동복리법이 최초이지요. 이 제도는 좁은 의미로서 아동복지와 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 사업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므로 오늘날의 아동복지의 개념에 비하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도 4월 13일 기준으로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아동복지법을 새로 마련하게 된 계획이 됐죠. 이로 인해서 일반 아동복지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의 아동복지를 위한 터전을 닦아 놓게 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와 연관이 있으므로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을 보려면 각 시대별 상황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의 발달을 국내 국외 발달 과정과 특징을 개관하고 또 대표적인 국외 복지국가의 복지 발달 역사의 흐름을 함께 논해보면서 수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내 아동복지 발달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근대 이전의 아동복지입니다. 삼국시대 때는 신라 3대 유리왕 때 황과 고동노병, 즉 호라비와 호롬이 고아, 또 아들이 없는 자, 늙은이, 또 병든 이들을 요보호 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로 급식과 양육을 시행했습니다. 또 백제 원조왕 33년에는 또 고구려 태조왕 56년에 아동을 포함하여서 재해를 당한 자에게 관곡을 배급하여 주었습니다. 또 신라시대에는 고아라는 제도를 대상으로 호라비와 과부, 혼자 사는 노인과 함께 네 부류의 빈군 백성으로서 구제의 대상으로 고아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병난과 또 흉년으로 인해서 유리되거나 걸식하는 유아들, 또 기아와 빈민아들을 사원에서 수용하여서 양육하여 증여하는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아의 수양을 거의 대부분 입양가의 노비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고아의 민가 수양을 빙자하여 인신매매나 유고, 또 약탈 등이 성행하게
일수였습니다. 또 성종 13년 고아를 관아에서 수용 양육하였습니다. 고려 말 무렵 충모광 3년 1347년입니다.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는 최초의 관립 영아원인 해아도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떠했는가? 조선시대의 아동복지는 고려시대보다는 발전하여 고아와 기아 및 빈곤 아동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종 2년 1561년에는 보호 아동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제22대 정조 때는 1783년에 수양 입시 사목을 더욱 발전시킨 자율 전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동을 양육하여서 10세에 이르면 양육한 사람이 아이를 사역할 권리를 가지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수양 임시 사목이란 유아나 기아 또 불황 아동들에 대한 수양 대책과 수용 보호를 규정하는 그런 법률 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대 아동복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말, 조선시대 1392년에서 1897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말에는 대한제국기까지 이 시기에 정부의 아동복지는 거의 공백기였습니다.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원을 설립했으며 고아원 사업은 밀러 목사가 맡아서 학교로서의 체제와 기구를 갖추고 이름을 예수교 학당 혹은 구세학당으로 지었습니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고아원은 이필화에 의한 경성고아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에서 1945년 기간에 이 시기는 조선 총독부 시기로서 1913년 4월 1일 조선 총독부 재생원에서 맹아부를 설치하였습니다. 1930년에 들어서면서 각 지방에 보육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1939년에는 60개 시설이 전국에 설치되었습니다. 1921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태화 사회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광복기 이후에서 2000년대까지입니다. 첫째, 사회 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 사업기 시기입니다. 광복 이후 미 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 노동법규를 공표하고 14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적 아동복지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릅니다. 이는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었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1976년 12월 31일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정 양육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보편적 아동복지기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릅니다.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대상은 요보호 아동에서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 이후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육 서비스 국내 입양과 가정위탁과 재가복지 서비스 등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편적 아동복지 실행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시설 수용 보호와 입양 사업과 영유아 보육 사업과 아동 결연 사업, 가정 위탁 등으로 그 형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과거의 아동복지의 주류를 이루던 시설 수용 보호 사업보다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 서비스, 국내 입양과 가정 위탁, 재가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의 가입에 따라 보편적인 수준의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는 민간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또 집단적인 수용 보호에서 소규모 보호로, 또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로, 또 포괄적 서비스에서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또한 비전문적인 개입 수준에서 전문적 개입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도표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과 근대, 또 근대 이후와 광복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아동복지 실행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호적인 아동복지 시기와 선별적인 아동복지 시기, 또한 보편적인 아동복지 시기로, 또한 현재 권리적 아동복지 시기로 변천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외 아동복지 발달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 아동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되고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일이며, 산업사회 이전에는 빈곤, 기아, 유기와 같은 일이 존재했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도화된 사회적 대책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는 부모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요보와 아동은 종교단체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 부모나
종교단체 등에서 보호받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국가나 사회가 개입을 하여서 아동복지의 대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의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산업화 이후에 근대 산업사회와 현대 산업사회와의 아동복지를 차례대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는 아동의 인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부족의 소유물로 보았고, 또한 생명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서 가치만으로 인정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동 매매도 성행하게 되었고, 또한 아동 매매도 성행하게 되었고, 유네스티누스 법전에서는 아동 매매를 합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세사회는 신분사회로서 신분 계급이 낮은 아동은 농노로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고아는 노동력으로 장애 아동은 수도원에서 보호되었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전문적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전개되지 못하였습니다. 근대사회에 와서는 아동이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이 되고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601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한 것이 아동복지제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루소와 또 페스탈로치, 또 프로벨과 같은 시기에 아동은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의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이익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이념은 20세기의 발전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특징은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아동권의 사상과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사상이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서구에서는 아동의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이 널리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1909년 아동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1948년 신아동법으로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또 현대사회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인정했고 이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의 여러 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아동복지를 볼까요? 영국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민법의 제정으로 가장 먼저 빈곤 아동의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가족수당법을 도입을 하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한 가정의 자녀 둘 이상일 경우는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990년대에 초점에 아동으로 옮겨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영국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의 욕구를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근대적인 아동복지가 발전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1884년 런던 아동학대 예방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1889년에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됩니다. 1906년 급식법, 초등 빈곤 아동에게 무료급식이, 또한 1907년에는 교육법,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이 이루어지고, 1945년 커티스 위원회에서 부모 없는 아동보호 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1948년 아동법 제정을 하였고, 1963년, 1969년에 아동 청소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74년도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법을 지급하였습니다. 1975년도에 위탁보호 입양과 아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89년 개정 아동법, 1993년 아동청소년법이 영국의 발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아동복지, 초기에 1740년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아동복지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동복지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립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입니다. 미국의 아동복지는 초기에는 종교단체에서 시작되었으며 1850년대 이후 시설보호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전제하에 가정의 보호를 모색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1919년 39개 주에서 모성연금제를 실시하여서 한부모 혹은 보호자가 없거나 빈곤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모성연금제도는 모자연금법 및 기타 사회보호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의 주요 과제는 빈곤과 아동학대입니다. 미국의 아동복지는 보수, 진보적 성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동정책 수립과 사업 운영의 분리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보편적 아동복지 제도에서 학대보다는 아동학대와 같은 예외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해 진행되었고, 1963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50개 주의 아동학대 신고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아동보호 서비스 제도 확대와 위탁보호 아동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의 아동복지 연도별로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740년도 또 1998년에 변천하는 미국의 아동복지 변화입니다. 1740년 조지 카이트필드에 의해서 미국 최초의 영속적인 보호시설인 조지아주의 베데스다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1853년 뉴욕 아동구호협회가 창설되었고, 아동구호협회는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를 육아원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빈곤가정 아동에게 대한 가정 위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895년도에 아동노동법을 제정하였고,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노동을 금지시켰고, 야간 작업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었고, 학교 출석의 의무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10년 정부 내
아동문제 전담부서 아동국을 설치하였습니다. 1919년 39개 주에 모성연금제를 실시하였고 1935년 사회보장법, 1990년도에 아동보육발전지원법 통과, 또 아동보육 향상에 22.5천만 달러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1992년 아동양육지원재개법을 실시했습니다. 1993년 가족 및 의료휴가법과 가족보존 및 지원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996년에 혼인수호법, 1997년 전국 아동보호법과 입양 및 가족안전법을 개정하였고 1998년도 부적격 부모법, 부모의 아동양육 지원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으로 갈까요? 스웨덴에서는 체계적인 구빈 제도가 성립하게 된 것은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법화한 1853년의 구민법입니다. 15세 이하의 아동과 병자, 폐질자인 노동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빈민구제를 시행한다는 제도입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을 전후하여서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아동과 모성 및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 1세부터 6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과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의 방과 전후 보육이 도입되게 됩니다. 또 1881년 노동금지법을 제정하여 아동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까운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혈연 공동체인 시족사회가 성행하던 시대에서는 시족 내외 상부상조 형태의 구조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구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메이지 유신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을 했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빈곤계층에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양육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빈민구제와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고도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총체적인 복지 조치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조치만은 점진적인 향상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연도별로 보면 1886년도에 전국 빈곤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1887년 고아원을 설립하고 1900년 선교사에 의한 후다바 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1918년 이후에 공립보육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1921년 아동보호법안 제정과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 고아, 기아, 미아, 심신장애아 보호기준법을 마련하였습니다.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33년 14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구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37년에 모성보호법을 도입하고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의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949년에 보육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10년에서 2014년 아동 육아 비전을 체계하였습니다. 또 2015년도에는 아동 육아 지원 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의 아동복지 발달에 대해서까지 짚어보면서 변천해가는 아동복지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 다음 시간에는 제 4장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